네, 차이나나우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5%가량 급등 중인데요. 자, 유한타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석환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에 나온 중국의 경제 지표들은 좀 영 별로였었는데요. 시장은 아주 급등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시황 전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제 지수의 추가적인 반등에 좀 더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비를 해보면서 특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차이나 A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인 가격 부분까지 좀 전략을 세워드렸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상해 종합지수 현재 위치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적인 반등권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제 당사 트레이더 신호 중에 매수 신호가 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매수 신호가 출현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 앞에 보시면은 6월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렇게 음영 구간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당사에서만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매도 신호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음영 구간에는 적어도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차트상에서 어떤 이미지와 도식화를 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음영 구간을 벗어난 영역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그러한 흐름들이 지난 3월 달에도 좀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에서 명확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음영 구간, 그러니까 어두운 구간과 어둡지 않은 구간을 좀 살펴보시면, 어두운 구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이 되는 구간이고요. 어둡지 않은 구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해보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고점 부근이 아닌 어두운 구간을 벗어난 시작점이 바로 오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트레이드 매수 신호인 1번 신호가 출현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장중의 흐름이 좀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점검해 주셨는데요. 자, 제가 궁금했던 것은 7월 수출도 좀 안 좋았었고요. 또 물가 지수가 PPI 같은 경우는 이제 5% 중반까지 내려가는 쇼크가 나왔는데도 장이 좋았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요, 좀 시황 특징 또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주말 동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수출입 동향과 관련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표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일희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결국엔 큰 매크로한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생산자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 먼저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특히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41개월 연속 둔화되는 좀 흐름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좀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측면들이 기업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치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했을 때, 실제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스 갭 측면에서는 생산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PI가 어느 정도 절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이익 마진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좀 회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 이 생산자 물가의 동향이 좀 어떻게 바뀔지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한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3월 달에 중국 양회에서 리커찬 총리가 밝혔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더 이상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출 주도형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수출 증가율 목표
목표치가 약 6에서 7%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내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약 10%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의 국가에서 내수 소비 국가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지표상으로 이렇게 둔화가 되게 나타난 이유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환율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 시장에서도 오늘 음식료 업종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하게 달러 강세 또 유가 하락 시황에서 뭐 중국에서도 아마 이 물가나 수출입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뭐 수혜 업종으로 수혜로 해석하는 업종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요하게 봤을 때 이제 업종별로 상승했던 쪽 또 하락했던 쪽은 어떤 쪽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그 유가 관련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톤당 약 200에서 220위안 정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좀 인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실제 그게 소매 판매 가격까지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교통 운수 관련해서 특히 항공 그리고 해운주 관련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해운주들의 상승세가 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차이나 코스코라든지 중해운 항공운수발전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실제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커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중형 기계나 건설, 철강과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이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좀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하락 업종은 두 업종이 있습니다. 은행하고 보험 업종의 소폭 약세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이슈하고 특징주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철강 단가 상승인데요. 뭐 저희 시황으로도 점검이 됐었는데 내수 철강 단가 가격이 2주 연속으로 이제 반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관련 업체들 주가에 영향을 좀 주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특징주로는 좀 어떤 쪽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해드린 그림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중국의 열형 코일 관련한 가격 지수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실제 최근 7월달 이후부터 저점 부근에서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실제 중국 내 수요처의 다변화로 인한 향후의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최근 철강주들이 저점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내 철강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미스픽이라고 하는 지수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가격들의 상승세가 실제로는 중국 내 철강 업종들의 강세를 좀 나타나고 있다, 가격 강세를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저희 차트 화면을 통해서 보산철강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오산철강이라고도 잘 아실 거고요. 일단 보산철강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내 탑 1위가 되는 철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최근 트렌드를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저점 부분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부분에서 음영 구간을 벗어나는 매수 신호가 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점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대략 한 왼편 고점 자리가 위치한 12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한철강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방금 보셨던 보산철강과 같이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무게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A주 상반기 거래 대금이 아주 급증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관련 증권주들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같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CT기나 중신증권이나 이런 하이툰 같은 경우에 좀 어떤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까? 자, 일단 증권주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의 상반기 누적 거래 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540%가 넘는 증가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적 거래 상해 A주와 심천 A주 총 누적 거래 대금은 약 140조 위안이고요. 실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약 3천조에 가까운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2조 원이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0조가 넘는 거래 대금 좀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증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 그 규모를 좀 따져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130%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였고 실제 상반기 누적 금액이 약 6천억 위안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유상증자라든지 신주를 발행한다라든지 또는 다른 증권의 권리 행사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유통된 자금이 이만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시의 활황과 더불어서 실제 증권주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한 점은 이미 너무나 다 익히 잘 아실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중신증권이나 해통증권, 중국 내 1, 2위 하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철저한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중신증권의 현재 위치를 좀 한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긴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반등권은 대략 한 26위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해통증권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시면 일단 저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대략 20위안 정도 내외로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상해 종합지수의 밴드를 하단은 3,000, 상단을 한 4,500 정도로 제시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좀 주목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내용은 역시 3,000에서 4,500포인트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제한을 할 수 있는 밴드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것보다는 골드만삭스에서 제한을 한 종목군들 중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좀 종목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온 거는 귀주모태주, 초상은행, 중남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긴 하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선별을 해봤을 때는 우선 복성제약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항서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항서제약도 말씀드렸던 시점 대비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트렌드가 나오고 있고 실제 말씀드렸던 이후에 한 10% 정도 올라왔고 오늘도 역시 매수 신호가 또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편입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복성제약 역시 중국 내 의약품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국내에 있는 차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병원처럼 병원을 운영하는 회사로 좀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복성제약도 역시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충분히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보험주들이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평균 대비 그리고 우리나라와 단순하게 비교해 봤을 때 보험 가입자 수가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중국 보험주들도 역시 관심을 가져봐야 될 텐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종목이 바로 중국 평안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평안보험이 현재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이 나온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때는 10주당 10주의 무상증자를 좀 했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까지 함으로써 수정 주가가 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저점 부근에서의 추가적인 반등이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38에서 39위안 정도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일단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50에서 55위안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상해 종합지수의 상단과 하단의 밴드를 구성해서 보여줬다라는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보다는 골드만삭스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현재에 맞춰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전략 들어볼 텐데요. 자, 서두에 대리님께서 그 유한타증권의 인공지능 종목 추천 시스템인 마이티레이더 상에서 중국 상해가 이제 매수 신호가 발생됐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해 지수는 5% 급등에다가 거래 볼륨도 많이 실려 있고요. 또 MACD 오실레이터도 지금 양전환된 상태입니다. 아주 테크니컬하게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 나와 있습니다. 현재 3,930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직전 고점이 한 4,200선까지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너무 멀리 가는 것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4천선 부분까지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타이거 차이나 A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지수가 4,000포인트 부근에 위치했을 때가 약 34,500원에서 35,000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까지 단기적인 목표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중기적인 호흡 구간을 좀 보시고, 8월 말까지는 이러한 조정의 양상이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대리였습니다.